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이번 총선은 인민의힘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현실화되고 있죠. 예, 인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한다는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에요.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이 거의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울 경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빨갱이 표밭이었죠. 근데 서울이 거의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건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면 인민의힘이 총선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은 개헌을 할 거예요. 인민의힘 주도로. 이 개헌의 주체가 인민의힘이 되는 거죠. 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 아니고 개헌의 주체가 국민의힘 당이 되는 거죠. 한동훈이가 5.18 헌법에 넣자고 하고 있죠. 원희룡, 장성민 다 그러고 있죠. 성일종, 김기현. 거기다가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놨어요. 5.18 헌법 수록. 예, 5.18 헌법 수록 하려면 개헌해야죠. 예, 5.18 헌법 수록은 개헌 아이템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김진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 중임제, 책임총리제, 예, 이런 것들 하자고 얘기를 했죠. 일단 윤석열은 대통령 중임제에 찬성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국민의힘 당 자체에서 5.18 개헌하자고 저지랄들 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개헌은 수순인 거죠, 수순. 근데 어떻게 한다? 국민의힘이 주도한다. 왜 국민의힘이 주도할까? 국민의힘이 주도를 하면은 우파에서 저항이 사라지니까. 이게 답입니다. 지금 실제로 의대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때 그렇게 반대하던 우파들이 윤석열이가 추진을 하니까 반대 안 하잖아요. 찬성하고 의사들 욕하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개헌하자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찬성을 하는 거죠. 내각제든 5.18 수록이건 뭐건 찬성하자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빨갱이 진영과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항 없이 통과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뭐다? 우리 편이 진행하니까, 우리 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편이 진행하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 좋은 거. 의사 나쁜 놈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서 국민의힘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어떤 빨갱이 짓을 해도 우리 편이 하니까 다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총선이 끝나면은 저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이거는 아마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 그것도 국민의힘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죠. 이미 시동을 조금씩 걸고 있잖아요. 김경률이를 데리고 오면서 김건희의 디올백 이슈, 이거를 또 수면 위로 계속 끄집어냈죠. 원래 야당 애들도 입 다물고 있었던 문제인데 김경률이가 비대위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잊을만 하면 얘기가 나와. 잊을만 하면. 저는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필수 의료 패키지. 만약에 윤석열이 항복을 한다. 아니면 여론이 의사 쪽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죠. 필수 의료 패키지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위협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차하면은 탄핵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공천명단들을 보면은 죄다 그냥 여차하면은 대통령 목에다가 칼 꽂을 놈들만 있잖아요. 세복의 탄핵파, 아니면은 외부 영입한 빨갱이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차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처럼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죠. 칼자루를 진 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거든. 이미 이번 공천에서 대놓고 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겠다. 이 의지를 한동훈이가 공천으로 보여준 거예요. 공천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선포를 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탄핵을 하고 내각제 합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제왕적 대통령제는 시대정신에 안 맞으니까 내각제 합시다. 한동훈이가 시대정신 좋아하잖아. 탄핵을 하고 개헌을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개헌을 추진하는 와중에 탄핵을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매우 유력합니다. 그 대진현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저 빨갱이들한테 불리한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잖아요. 이천수가 공격을 당하질 않나. 대진현이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을 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질 않나. 뭔가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좌파 진영을 더 쓰레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좌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좌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국민의힘으로 표가 간다. 찌째명이가 또 이상한 짓을 했죠. 식당에 가갖고 이찍 아니냐고, 시민한테 이찍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과하죠.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위해서? 좌파 악마화. 좌파가 악마화될수록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니까. 그리고 이 판에는 찌째명이도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찌째명이도 이 판에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들어맞죠. 또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재명이가 통진당 완전 새빨간 간첩 세력하고 손잡은 게 이슈가 되잖아요. 재명이가 통진당 세력하고 왜 연대를 했을까? 왜 갑자기 통진당 간첩 세력이 부각될까? 대진현은 왜 갑자기 국민의힘당에 난입해갖고 이슈를 만들었을까?
인천 애들은 왜 갑자기 이천수를 공격을 했을까?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찌째명이는 왜 식당에서 시민한테 이찍 아니냐고 이런 막말을 했을까? 이 모든 일들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좌파가 악마가 맞지만, 그래도 좌파를 악마하고 언론에서 때려주고, 좌파가 악마가 맞긴 하지만 이거를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조선일보가 이재명을 때리고 있잖아요. 대진현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고 이게 또 이슈가 되잖아요. 이천수가 뜬금없이 공격을 당하고 이게 또 이슈가 되잖아요. 찌째명이 카메라가 앞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민한테 막 막말을 하잖아요. 이치가 아니냐 당신. 그래놓고 나중에 사과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죠. 연결이 되어 있다. 뭐를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국민들의 이 좌파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얻게끔. 찌째명이도 이 연극판에 가담을 해서 한몫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어차피 더불어공산당도 좌파, 국민의힘도 좌파, 이런 의미의 같은 편이다가 아니고 진짜로 같은 편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진짜로 같은 편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찌째명이가 얻는 건 뭐냐? 깜빵을 안 가는 거죠. 찌째명이가 이 연극에 가담을 하고 깜빵을 안 갈 수가 있죠. 최대한 늦게 깜빵을 갈 수도 있죠. 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연극판으로 생각을 하시고 판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벌어지는 일들이 설명이 잘 될 거예요. 총선이 끝나면 개헌과 탄핵, 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총선이 끝난 후에 찌째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연극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재명이는 깜빵을 피할 수가 있죠. 뭔가 쇼부를 봤을 거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총선이 끝나면 재명이는 깜빵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경이가 깜빵에 가고 재명이는 조국이처럼 마누라가 깜빵에 가 있으니까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면 안 되니까 구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재명이가 동의한, 재명이가 가담한 연극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찌째명이는 총선 끝나고 깜빵에 안 갑니다. 뭔가를 내주고 뭔가 동의를 하고 대신에 재명이는 구속을 피하는 개헌, 탄핵, 그리고 찌째명 불구속.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총선이 끝나면.